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땅 독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 간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해 바다 가보셨을까요? 정말 깊이를 알 수 없이 푸르른 아름다운 우리의 바다인데요. 이 동해 바다 위에 동도, 서도로 나누어져서 아름답게 떠있는 섬이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땅 독도를, 이런 우리의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독도 수업의 최종 목적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 역사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만 보이는데요. 독도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 중인데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해서 군사상 필요한 땅을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독도도 이용되게 되는데요. 독도에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막루를 설치하고, 그리고 일본과 연락을 위해서 전신을 설치하는 등 군사적인 전쟁에 독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일본의 작은 현인데요. 시마네현이라는 작은 지역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면서 고시 제40호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독도는 정말 일본의 주장대로 1905년에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일본의 영토가 됐으니까 일본의 영토일까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알려주는 역사적인 문헌, 문서, 고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고려 중기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삼국세기에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 장군이라는 장군이 울릉도에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노래도 있잖아요. 선생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종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그때 신라 시대에 울릉도는 우산국이었습니다. 나라였는데요. 신라가 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이 울릉도에 딸려있는 작은 섬이었던 독도 역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침탈하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부터였는데요. 조선시대에 그 왕들이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요. 공도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빌공, 섬도 이렇게 해서 섬을 비우는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독도 가본 적 있어요? 독도 가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독도 5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어땠겠어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가버려요. 그러면 관리들이 이 죄인들을 찾아서 울릉도하고 독도를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울릉도까지 관리들이 못 가니까 섬 주민들이 그걸 핑계로 해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짜증나서 야, 니네 섬 비우고 육지 와서 농사 짓고 세금도 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선 후기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와.
아, 근데 섬에 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무인도네? 울릉도 독도의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강치 혹은 가재라고 불렸던 물개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여기 있던 강치까지 일본 어부들이 다 잡아간 거야.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소리친 분이 있어요.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어부인데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의 신분이 산업이었어. 경상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일본 어부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니네가 왜 와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는 거냐? 라고 이제 소리치다가 일본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게 이게 이제 처음이야. 이제 납치되어 갔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 얼마나 무섭고 이제 두려웠어도 이 이제 안용복이 그 일본 땅에 가서 당당하게 소리쳤어. 여기는 분명히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인데 일본 니네가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 임금 고종에게 알리면 정말 조선과 일본 사이에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니까 이 일본 시마네현의 관리가 좀 쫀 거지. 그래서 중앙정부에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어부를 돌려달라. 이 어부를 풀어달라. 라고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돌아간 후에 다시 한번 이 안용복이 자기가 이제 그 말한 대로 다 됐나 확인 한번 해보려고 울릉도하고 독도를 다시 가봤단 말이야. 근데 울릉도하고 독도에서 다시 일본 어부들이 물고기 강치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안용복이 스스로 일본에 가서 이거는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 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섬을 비워두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울릉도와 독도 지역까지 이제 관리를 파견하고 관리가 이제 시작된 거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울릉도하고 독도가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분이 있어. 바로 고종 임금님이신데 아예 울릉도를 울릉군 하나의 군으로 이제 승격을 시킨 거야. 그리고 이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죽도, 석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야. 이 석도가 어디일까? 지금 우리가 독도라고 부르는 섬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는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일본도 실은 알고 있었어. 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한 번도 없어. 1905년 이전 가장 최근의 자료로 일본의 최고 행정관인데 태정관이라고 부르는 최고 이제 행정관이 있었는데 이 태정관이 일본 전역에 이 지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태정관에서 이제 지령을 내려서 일본 전역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좀 생소하지. 울릉도를 이제 그 당시에 좀 다케시마라고 또 불렀던 모양이에요. 이 명칭이 이렇게 막 섞여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케시마 외 일도, 독도를 얘기한 거야. 본방, 우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상에서 울릉도, 독도인데 울릉도하고 독도에 일본 어부들은 가지 말아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제 태정관이 명령을 내리게 돼.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바로 1905년이야. 1905년에 자, 여기가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일본이 독도까지 슝 날아가가지고 독도를 군사상으로 아까 막루 설치하고 전신시설 설치하면서 독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1905년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거리를 한번 봐봐. 울릉도하고 독도 87.4km. 그리고 일본의 작은 섬 오키섬에서 보자면 독도까지 157.5km.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지역을 영토로 생각하는 점이 강했거든.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일본에서 독도인데 자기 땅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지.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 일본 측의 이제 주장이야.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온 곳이 이제 40호로 이렇게 자기네 영토로 포함을 시킬 때는 독도 주인 없는 섬이니까 우리 일본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독도는 일본의 아주 옛날부터 고유의 영토에 있다. 이렇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세계는 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영어로 샬라샬라 적어져 있으니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일본이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국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근데 2차 세계대전이 1943년에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 그래서 그 세계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모여서 43년에 전쟁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로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모든 폭력과 탐욕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쫓겨나야 된다. 축출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지. 그 다음 정말 이제 세계 각국들이 일본이 울릉도, 독도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 지역을 모두 다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확인을 한 문서가 하나 있어. 바로 그 문서가 뭐냐면 꼭 기억을 해볼까?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로 일본의 행정관할 구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 라는 확인을 해줬어.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와, 해방이다. 1945년 8월 15일의 사진이야.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지. 여기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 너무나 해방된 게 기뻐서 이렇게 환하게 크게 웃고 있지. 이렇게 광복과 함께 독도는 우리 품으로 다시 되돌아왔어.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약해지면 틈을 노려서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바로 일본 애들이지.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1953년 사진이야.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지. 바로 한국전쟁인데 이 한국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1953년의 일이야. 일본 순시선이 슬금슬금 독도에 들어와서 상륙을 해. 그런데 이 일본 순시선이 들어오는 것을 울릉도 독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울릉도 주민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울릉도 주민들이 보게 된 거야. 이 울릉도 주민들이 저 쪽발이 놈들이
또 우리 독도 땅을 침략했구나 라고 해서 울릉도 주민들을 함께 불러서 총격전까지 하면서 일본인들을 물러가게 했고 우리 독도를 지켜낸 거야. 다음 화면 한번 볼까? 선생님이 제목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1953년 일본이 독도 상륙한 것 거기에서 독도 침략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어떤 그 역사 강사 설민석 선생님이란 분이 일본 시마네현에 가서 고등학생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인터뷰를 했어.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의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 10명 중에 9명 이 고등학생들이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 일본 힘을 기르면 그 독도를 다시 되찾아 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은 어땠을까? 나머지 한 명은 찍 이렇게 쳐다보더니 침을 탁 이렇게 뱉고 지나갔어. 나쁜 놈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볼까? 옆에 있는 사진. 일본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 역사 교과서인데 얘네들이 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할까? 계속해서 공부하기 때문이지. 어디에서 근데 공부를 할까? 바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역사 교과서가 6종이 있는데 6가지 종류가 있는데 2015년부터 이 6종 교과서 모두에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라는 사실이 실려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얘네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지기까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일본의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땅, 아름다운 땅, 독도를 우리에게 정말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독도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독도는 어느 사이인가 일본의 땅, 독도가 아닌 일본의 땅, 다케시마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그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독도는 1905년에 우리나라 땅 중에서 처음으로 일본 침략의 희생물이 된 땅이지. 근데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침략한 땅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야. 그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이 있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 그리고 40여 년간에 걸친 수탈, 그리고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일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했던 것, 그리고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정말 잔인했던 범죄의 역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정말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인 거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함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야. 선생님은 독도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때, 여러 민간 단체들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광주중학교 3학년 여러분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독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 여기서 독도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